저는 여기서 신입 1년차에서부터 3년차 필터를 걸고 볼게요. 8,000명이나 있죠?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 숫자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 업계에 도전했다가 그냥 이력서를 안 지우고 가는 사람들도 카운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최신 순으로 한 번 더 눌러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에 게임잡을 통해서 지원하는 팁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2025년에 맞게 다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찍는 만큼 좀 더 세부적인 팁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임 회사에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자사 홈페이지 지원, 이메일 지원, 그리고 하나가 게임잡 지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게임업계 전용 구직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마케팅이나 영상 편집 관련된 공고들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게임 기획이나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사운드, 이펙터 등등 게임 개발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을 찾는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게임 만들 때 어떤 직군이 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게임잡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도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공개 모드로 올려서 인사권자가 클릭하고 그게 마음에 들면 면접에 부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 회사에 내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는 첫 번째 비율이 꽤 높았었는데요. 요즘은 첫 번째 비율이 좀 많이 줄고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 게임잡의 공개 이력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잘 활용하는 경우예요. 기업 아이디로 들어가면 지원자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기업 아이디로 들어가더라도 신상까지 보기 위해서는 꽤나 큰 금액을 결제해야지 완벽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결제한 기업 아이디가 아니더라도 구직자의 제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메인 화면 여기 인재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11,000명 정도가 있네요. 경쟁자들이 꽤 많지만 게임 기획으로 필터하고 신입 1년차에서부터 3년차로 필터를 해야지 실질적인 경쟁자를 볼 수 있어요. 그중 자신이 원하는 직군까지 나누다 보면 경쟁자는 좀 더 줄어들겠죠? 저는 여기서 신입 1년차에서부터 3년차 필터를 걸고 볼게요. 8,000명이나 있죠?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 숫자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 업계에 도전했다가 그냥 이력서를 안 지우고 가는 사람들도 카운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최신 순으로 한 번 더 눌러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004년에 이력서를 수정한 분도 계시고 2007년에 수정한 분도 계시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작성하고 한 달에서 2달까지만 보면 이 인원들이 현 시점 구직 활동 인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문서를 다듬거나 떠나시거나 뭐 셋 중 하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경쟁자를 보면 한 페이지에 30명 정도이니 한 40페이지까지 얼추 12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목이 이력서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클릭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력서 한번 올렸구나 정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체 필터링 하시고 제목을 좀 성의 있게 쓰신 분들이 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차별성이 있어야지 호기심이 갑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내용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유저 경험을 우선시하겠다거나 형용사가 나열된 문장이라거나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인 기획자라거나,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제목을 클릭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죠. 회사에서는 인사권자들이 회사에서 권한을 받아서 충전을 하고 열람을 할 거예요. 자기 돈 주고 결제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번 클릭할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클릭을 하겠죠. 여기서 차별성 있는 제목을 짓는 게 바로 게임잡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어그로를 끌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국 게임을 제가 가진 기획으로 다 뒤집어 엎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걸 클릭하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뭔 소리냐
하고 지나치겠어요? 그냥 뭣도 모르는 애가 쓴 헛소리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제목은 클릭을 안 할 겁니다. 또 철진한 몇성 기획자 확정권 이런 것도 클릭하고 싶지 않아요. 제목을 쓰실 때는 내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이나 객관적인 경험이나 성과 중심으로 짧게 한 줄 정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인 기획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기획자, 1인 개발 경험과 매니지먼트를 경험해본 경력 같은 신입. 이 제목 셋 중 한 명을 면접에 불러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세 번째 분을 부를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찾는 건 인사팀이 아니라 실무자들이나 기획팀장, 파트장들이 열람하는 거예요. 거의 1200개 가까이 되는 이력서 리스트 중에서 남들이 하는 똑같은 형용사를 나열한 제목이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클릭으로 장사를 하는 기자들도 기사의 제목을 자극적으로 짓는 것처럼 제목을 어떻게 차별성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 자극적으로 지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별성이 핵심인 거지 어그로가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일단 내 이력서를 클릭할 수 있는 제목을 꼭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에 대한 팁은 내가 인재정보에 들어가서 어떤 이력서를 클릭하고 싶었는지, 왜 클릭하고 싶었는지를 직접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유기술 포트폴리오는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클릭 유도로 들어오면 반은 성공한 거겠죠. 들어오면 보유기술이나 역량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 잘 하셔서 넣으시고요. 포트폴리오 넣을 때는 URL보다는 집으로 압축한 포폴이 낫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혹은 드롭박스 같은 외부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운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압축해서 3분할로 넣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슬롯에는 가장 자신 있는 포트폴리오, 보통 자기 PR 문서라든지 가장 잘 쓴 문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세 번째까지는 포트폴리오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당 용량은 5메가 제한이니까 가급적 PDF로 압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포트폴리오 슬롯이 굉장히 많은데 네 번째부터는 거의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거기까지 잘 안 봅니다. 가끔 내가 쓴 문서 10개 다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서를 엄청 많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개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면접관이 이걸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문서 내에 URL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용량이 많아서 3개 안에 다 안 들어가면 내가 좀 잘 썼다고 생각하는 문서들 위주로만 구성을 하고 압축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3개 안의 슬롯에 들어갈 겁니다. 정 안 되면 이미지의 품질을 낮춰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갱신을 부지런히 합시다. 게임잡 구직자 리스트는 가장 최근에 수정한 사람들이 최상위로 정렬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내용에 스페이스바로 띄어쓰기를 넣거나 점 하나만 찍어도 상위로 올라갑니다. 즉, 내 이력서에 뭔가 수정한 내역이 있으면 이력서 수정으로 상단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자기 이력서를 수정한 지 이틀이 넘어간다면 엄청 뒤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여기까지 넘어가면 읽힐 기회를 잃게 되겠죠. 하루 한 번 혹은 2번까지는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 그리고 오후 12시쯤 수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근해서 여러분의 면접관이 될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거나 밥 먹고 와서 실무자들이 검색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제목 A/B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걸어놓은 제목으로 한 3일 정도 본 기업이 없으면 그때는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한 일주일만 올려놓더라도 40개 정도의 기업이 열람을 했는데 요즘은 구직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기업들은 열람을 꼭 해봅니다. 그러니 3일이나 일주일 정도 텀을 둬서 정 내 제목이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꼭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목으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제목을 고민해 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관심 있는 공고는 빠르게 넣읍시다. 여기부턴 저번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던 팁인데 요즘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력서가 순식간에 쌓일 때가 있어요. 어떤 중소기업 신입 공고는 하루 만에 80명 정도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어차피 상세하게 기획서를 다 못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순번이라도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즉 먼저 보여서 이점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공고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게임잡으로 넣는 거라도 제목이나 내용은 그 회사에 좀 맞춰서 넣어줍시다.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해요. 요즘은 특히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공용으로 만들어진 이력서를 난사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지원할 곳이 줄어들 뿐입니다. 적어도 그 회사에 지원할 때는 최소한의 성의를 갖추길 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게임잡의 공고는 수시로 확인해보고 내가 원하는 공고가 나왔을 때 빠르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번 정도는 틈틈이 확인하시면 좋고요. 또 등록일 순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수정일 순으로 한번 보면서 어떤 공고가 올라왔는지 빠르게 캐치해 봅시다. 마지막 팁입니다. 기업이 읽은 거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맙시다. 이건 마인드셋과 관련된 말인데요. 내 이력서를 열람한 기업 이력이 페이지에 뜨기 때문에 괜히 어떤 기업이 봤다 싶으면 설레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별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멘탈 관리에도 좋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내가 지원한 기업에서 이력서를 열람했으면 그냥 봤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하던 일을 마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열람한 기업이 있으면 내 제목이 이번에 좀 이목을 끄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세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본 거고 면접까지 연결되려면 그 안에 이목을 끌 무언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 원하는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도 가능하고 다른 기업이 우연히 봤을 때도 매력적인 인재로 한번 불러보고 싶기도 합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은 눈에 띌 가능성을 올려주는 거지 지원자의 매력도를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기획자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고민하고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러니 이 영상은 갱신한다에만 의미를 두시고 정말 기획자의 매력을 올려주는 거는 별개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게임잡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클릭할 만한 제목을 고민하기, 두 번째는 보유 기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세 번째는 부지런히 A/B 테스트를 하기, 네 번째는 관심 있는 공고에 빠르게 넣기, 다섯 번째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기 정도입니다. 아마 이 팁들을 잘 고민해서 적용하시면 이전보다 더 눈에 띄실 수 있고 클릭률이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읽었을 때를 대비한 역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건 본인의 몫입니다. 자신이 어떤 기획자인지 어떻게 해야 이목을 끌지 잘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